반갑습니다. 픽투버 책임전가입니다. 오늘 독자 여러분에게 전가할 책은 내가 쓴 문장은 내가 고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해드리는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 새롭게 생성한 재생 목록은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라이프 디자인에서는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컨텐츠로 꾸며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기대지 말고 활용하기, 3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하기, 독서로 직장에서 인정받기, 프로 시장르로 내가 잘하는 것 찾기, 유튜버 시작하기, 유튜버 남들만큼 영상 편집하기 등 현재 기획 중인 스토리는 10가지 정도 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프 디자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왜냐하면 쓰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소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일도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쓰고 생각하면서 고치고 다시 쓰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기 위해 글을 써야 합니다. 요즘의 소통은 말보다는 글, 오디오보다는 자막, 대화보다는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관계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 적의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마시고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말들은 빼시고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게 만드는 표현도 하지 마십시오.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내게 딸이 불쑥 내밀어준 책입니다. 딸은 고3 때 읽었다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쓴 걸 내가 다듬는 법이라는 책의 부제에 이끌려 이미 사둔 4권의 책을 뒤로하고 얼른 펼쳐서 지난주에 읽었던 책입니다. 20년 넘게 남의 문장을 다듬는 일을 해왔던 김정선 작가는 독자에게 문장 고치기 비법을 단숨에 익힐 수 있도록 해줍니다. 책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따라해도 내가 잘못 쓴 글의 8할 정도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을 소개하는 제 영상만 봐도 7할 정도는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문장을 다듬는 내용과 함께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가 원고 교정을 해준 적이 있는 한민주라는 작가가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주고받는 메일이 재미있어서 이 책을 소설이라고 소개해줘도 좋을 정도입니다. 제가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장 고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저자는 문장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문장을 어색하게 만드는 표현들은 오답노트까지는 아니어도 주의해야 할 표현 목록쯤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주의해야 할 표현 목록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바로 문장 고치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적의를 보이는 것들입니다. 문장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적, 의, 것들 표현은 충분히 생략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 경제적 문제, 정치적 세력은 적을 빼고 사회현상, 경제문제, 정치 세력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풀이와 노조지도부와의 협력은 문제풀이와 노조지도부와 협력하는 일로 바꾸는 것이 깔끔합니다. 저자는 적이나 의의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습관이 들어 쓰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귀찮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또는 게을러서 사용하는 것과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는 상상은 즐거운 것이다 로 고쳐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두 번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습관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손에 꽃들을 들고 자신들의 부모들을 향해 뛰어갔다는 모든 아이가 손에 꽃을 들고 자기 부모를 향해 뛰어갔다라는 표현으로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이나 물이나 때라는 표현이 있어 복수형 명사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유형입니다. 멸치는 바싹 말라 있는 상태였다와 눈으로 덮여 있는 말은 멸치는 바싹 마른 상태였다와 눈으로 덮인 말이란 표현으로 바꿉시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우리는 더는 걱정하지 않았다로, 항상 깨끗한 상태에 있었다는 늘 깨끗한 상태였다라는 문장이 깔끔합니다. 그 외에 뭐뭐 관계에 있다, 뭐뭐 하는 데 있어, 뭐뭐 함에 있어처럼 있다라는 표현은 무의식 중에 자주 사용해왔던 것을 저자의 책을
읽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저는 쓰기나 말하기에서 가장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무엇에 대한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저자는 맞선, 향한, 다룬, 위한 등등의 표현들로 분명하게 뜻을 가렸어야 할 때까지 무조건 대안으로 뭉뚱그렸으면 글 쓴 이를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나도 책임이 있다.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를 느낀다. 당신의 주장에 대해 선뜻 동의할 수 없다라는 문장은 그 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다. 서로 깊은 신뢰를 느낀다. 당신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로 고쳐주는 게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표현 중에는 들 중 한 사람, 들 중 하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독일 여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그녀는 전형적인 독일 여자였다로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다는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다로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뭐뭐 같은 경우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경우에는, 내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 라고 고쳐 써야겠습니다. 그 외 유형으로 당할 수도 시킬 수도 없는 동사를 당하거나 시키는 형태로 쓸 때가 많습니다. 불에 대이다, 냄새가 배이다, 나뉘어지다는 불에 대다, 냄새가 배다, 나뉘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뉘어지다라는 표현은 당하다는 의미를 두 번 쓴 경우입니다. 저자는 이, 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와 같은 지시대명사도 꼭 써야 할 때가 아니라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문장 이야기를 마치고 소설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하민주라는 작가는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라고 저자에게 물었습니다. 다소 엉뚱하고 발랄한 질문에 그의 원고를 교정했던 저자는 문장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면서 책을 읽는 독자에게 최소한의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친절하게도 메일에는 어떤 문장과 표현을 왜 고쳤는가 하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하민주 작가는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법칙에 따라 기계적인 교정을 하게 되면 내 문장을 쓴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묻습니다. 각자의 개성은 묻히고 기계적 합리주의에 따른다면 진정한 작가의 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규칙에 맞춘 글쓰기는 치욕에 가깝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메일 내용이 절정으로 치닫는 장면입니다. 저자는 글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기계적인 합의와 치욕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무수한 비문과 오문을 쓰는 실험을 통해 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나중에 저자의 강연장에 메일을 보낸 사람이 나타나고 하야하는가 싶더니 예기치 않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문장 고치기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문장을 하나 찾았습니다. 문장의 주인이 문장을 쓰는 내가 아니라 문장 안의 주와 수를 하는 사실이다. 문장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거나 문장의 기준점을 문장 안에 두지 않고 내가 위치한 지점에 두게 되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이 문장은 문장 고치기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도 교훈이 될 만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김정선 작가가 말하듯이 문장의 기준점을 문장 안에 두지 않고 내가 위치한 지점에 두기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삶이란 문장 안과 문장 밖을 구별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을 쓰고 본 영상을 본 다음에 자신의 글을 한 번 더 수정하는 것입니다. 문장 수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기를 보이는 것들과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표현은 삭제하시고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게 만드는 표현도 고치십시오. 이상으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글쓰기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임전가였습니다.